코 수술이 이제 보통 뭐 두 번, 세 번 해야지 완성이 되는데 코 수술 무조건 뭐 재수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.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제 염증이 안 생기게 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방석 처음처럼 성형외과 이방석 원장입니다. 재수술이 정말 많은 부위 중에 하나가 코인데요. 코 재수술에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제가 이제 코 재수술을 많이 하면서 환자들이 제일 많이 개선을 원했던 거는 코끝을 좀 더 높이고 싶다거나 아니면 코끝이 떨어져 보인다거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코 수술이 이제 보통 뭐 두 번, 세 번 해야지 완성이 되는데 코 수술 무조건 뭐 재수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.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어차피 뭐 다음에 한 번 더 할 거니까 뭐 적당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. 근데 코가 수술을 하고 되면은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시간이 지나면은 보통 이제 1년, 2년 이 정도 지나면서 좀 떨어지는데, 그런 거를 처음에 이제 좀 감안하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지지대를 좀 제대로 강하게 잘 갖춰놓고 수술을 하면은 떨어지는 양을 조금 줄일 수가 있는데,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많이 오셨던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, 수술을 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떨어지는데 좀 예쁘게 떨어지는, 그러니까 떨어져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, 이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,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코를 과도하게 높이게 되면은 코가 약간 좀 예쁘지 않게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많이 높였을 때 이제 지지대를 좀 강하게 세워 놓으면은 피부가 많이 얇아져서 연골이 비치거나 이런 모양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, 최대한 이제 떨어지는데 좀 예쁘게 떨어지게 좀 지지대를 적당히 강하게 세워서 콧구만 띡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라인이 많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떨어지게, 이렇게 하는 거 수술을 하면서 좀 많이 생각하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가 막 이상하게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좀 지지대를 튼튼하게 하고,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연골을 웬만하면 좀 손상을 없게 하는 게, 아무래도 좀 모양이 나중 뭐 2년, 3년 지나서 모양이 많이 변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손상 없이 수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코끝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뭐 어떤 경우냐면은, 코끝이 연골이 좀 약한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지지대를 보강 없이 이제 쌓아 올리기만 하면은 코끝이 조금 안 예쁘게 떨어지게 되고, 또 초반에 좀 코를 좀 무리하게 높이게 되면은 이제 피부 장력에 의해서 좀 코끝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부 연골도 이렇게 높여줘야 되지만은 피부가 이렇게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피부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게 이 피부 처리도 좀 잘 해줘야지 코끝이 많이 떨어지는 걸 좀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로 많은 경우는 이제 콧대만 이제 너무 높던지 해가지고 라인이 이제 좀 예쁘지 않다,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 뭐 너 남자 같다, 아니 뭐 예쁘지 않다, 라인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.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개개인에 따라서 코끝도 높아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, 그 정도 코끝 높이 한계에 맞춰서 이제 콧대 높이를 좀 조절하는 걸로도 이제 충분히 뭐 재수술해서 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, 아무래도 뭐 처음 수술할 때 이제 환자의 전체적인 이마나 뭐 입 튀어나온 정도나 이제 턱 튀어나온 정도나 이런 윤곽들 좀 고려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, 그런 것 때문에 재수술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 얼굴을 좀 알고, 의사도 그렇고 환자 본인도 그렇고 나를 좀 알고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많은 경우가 이제 콧구멍 비대칭으로 상담 오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. 콧구멍이 양쪽이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. 이제 거의 뭐 전무하다고 할 정도인데, 이제 콧구멍 모양이 이제 비중격이 이렇게 휜 정도나 아니면 뭐 연골 발육도 양쪽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거의 없어요. 그리고 또 크기가 비슷한데도 한쪽만 이렇게 찌그러진 경우도 있고, 표정에 의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웃으시는 분, 저도 이제 한쪽으로 좀 웃는 편인데 이렇게 한쪽만 코끝이 올라가거든요. 그런 경우에 이제 콧구멍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코뿔의 위치가 달라지고,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콧구멍 모양이 달라지는 거는 교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뭐 비중격이 휘어서 이렇게 콧구멍이 달라진다든지, 아니면은 첫 수술을 한 경우에 연골 묶기라고 하죠. 그거를 똑같이 딱 정확한 부위를 이렇게 묶기가 쉽지 않거든요. 이런 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든지, 뭐 코끝 연골이 이렇게 꼬매지게 되면은 콧구멍이 짝짝이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재수술을 하면서 이런 연골 위치를 좀 바로 잡으면서 어느 정도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, 아무래도 뭐 콧구멍 모양은 100% 똑같이 힘들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안 좋은 경우죠.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뭐 구축이 생기거나 해서 이제 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실리콘 보형물을 썼을 때 보통 이제 100명에 한두 명 정도 우리가 저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, 이게 이제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재수술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. 보통 코끝 성형을 할 때 이제 콧대는 이제 실리콘을 넣으니까 이제 뭐 100명에 한두 명 이 정도 어쩔 수가 없는 건데, 이제 코끝 성형을 할 때 보통 인공 재료들 이제 뭐 매도
헬로포어나 뭐 메쉬나 실리콘을 코끝까지 넣거나 이런 경우에 제 경험상으로는 그런 경우에 염증 확률이 확실히 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. 코 수술은 사실 코끝 모양 만드는 게 거의 뭐 단데 어차피 콧대는 뭐 실리콘으로 높여주는 거고, 근데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코 끝에 이제 인공 재료가 들어가 있게 되면은 수술을 하는 난이도가 진짜 높아지게 됩니다. 환자분들도 자기 코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수술한 사람은 뭐 제가 다시 수술한 경우도 있지만 뭐 혹시 뭐 다른 데 가서 수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인공 재료는, 웬만하면이 아니라 인공 재료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구축이 오게 되고, 그러면 또 아무래도 수술 난이도가 뭐 2배, 3배 높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제 염증이 안 생기게 수술을 할 때 소독도 열심히 하고, 수술 끝날 때 저는 항상 이제 코를 씻어내거든요. 이제 그런 걸 잘 하면서 염증을 좀 줄이고, 뭐 일단 염증을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보통은 이제 구축이 오게 되면은 늑연고를 자가능고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염증을 안 생기게 하는 게, 환자도 좀 노력하시고 담배 같은 거 안 피는 게 좀 혈액순환이 염증 생기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런 거 환자도 노력하고 이제 저희도 노력하고 같이 노력해야지 염증이 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코끝을 이제 뾰족하게 워낙 높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뾰족하다든지 아니면 연골이 비친다든지 하는 문제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예전보다는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끝을 이제 많이 높이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이제 늑연골이나 보통 이제 뭐 아니면 인공 재료나 아니면 기증 늑연골이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코끝 좀 무리하게 높이게 되면은 처음에는 되게 예쁘죠. 처음에 이제 한 달, 2달 뭐 예뻐요. 근데 이제 저는 코는 사실 뭐 최소한 2-3년은 지나야지 코는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, 피부를 얇게 만들면은 저 수술하자마자 모양이 되게 예뻐요. 왜냐면은 피부가 얇으면 안에 만드는 걸 그대로 덮어주거든요, 그 모양을.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지, 피부가 얇아지면은 혈액순환도 또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염증 같은 것도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, 피부가 많이 두꺼워서 복코가 막 심하신 분들은 어차피 그 안쪽에 있는 그런 조직들을 제거를 하고, 아니면은 코 모양이 되게 안 예쁘신 분들이 있어요. 코끝 모양이.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안에 살을 제거해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이 모양이 그대로 유지돼서 덮어지는 분들이 있어요. 두꺼우신 분들은. 그런 분들은 이 두께가 얇아지면 좀 말랑말랑해지죠.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줄 수 있게 안에 모양을. 이제 그런 분들 아니면은 최대한 여기 조직도 많이 제거하는 걸 저는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상태에 맞는 적당한 높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는 게 좋고, 자기 피부 상태나 그리고 연골 상태에 맞게서 이제 어느 정도 적당선을 찾아가지고 높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. 물론 이제 높이가 너무 높다면은 이제 높이를 조금 낮춰주는 것도, 아무래도 그 높이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장력을 또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얇아질 수가 있거든요. 이쪽에 연부조직이나 이런 거를 진피지방이나 아니면은 근막 같은 걸 이식을 해놔도 얘네들이 생착이 돼야 되는데, 장력이 많이 받으면 생착률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높이가 너무 높다면 조금 낮추는 게 아무래도 비치는 거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코 재수술을 하는 방법들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코 재수술 좀 막으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, 환자 상태에 맞게 적당한 수술 방법과 본인의 상태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않게 높이를 설정을 해서 수술을 해야지 추후에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제 코 재수술에 대해서 하게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, 성형외 방석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